안녕하세요. 맘띵입니다. 2022학년도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정말 올해도 정말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좀 여러 명 너무 많아졌습니다. 그 중에서 한 학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이 학생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분명히 설 것이고 여러분의 목적만 분명히 거기 목표만 확실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매년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지금 면접 리허설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특히 생기부 첨삭할 때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이제 수행 평가하고 보고서 할 때도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아이가 원하는 진로라든지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모두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만났던 아이들은 정말 인간 승리했던 아이들 매년 만났었는데 2022학년도 만났던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.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정말 독특했어요. 이제 면접 리허설을 딱 이제 문의가 왔을 때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면접 컨설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소개서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생활 기록부를 제가 분석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교와 희망하는 학과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제가 어느 정도 조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아이가 자기소개서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. 중학교 3년 내내 아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, 자기소개서에. 그래서 이 학생을 면접을 준비할 때 굉장히 좀 목소리에 힘이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. 남학생인데. 그래서 정말 제가 조심스러웠어요. 왜 중학교 3년 내내 아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중 3년 시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에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평가자가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, 대학교 평가자가.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, 그 아이에게. 자기소개서에 좀 아팠다라고 했는데 3년 동안 대체 어디가 아팠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니?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중학교 3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무슨 암인지는 제가 방송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학생이 이제 항암 치료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. 와, 중학교 3년 내내 항암 치료하면서 공부한다는 중학교 3년 공부를 전혀 못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생활 기록부를 보더라도 독특했어요.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은 안 좋아요, 아이가.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 갑자기 내신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5, 6등급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에 갑자기 하면 3, 4등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. 아이가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.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. 몸이 아프다 보니까 항암치료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하니까 정말 안 됐다는 점이에요. 근데 이 학생하고 제가 리허설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. 몸이 힘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냐라는 거예요.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 사회가 병원하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시험 공부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.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꿈인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를 희망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작가가 희망하냐? 생활 기록부도 보니까 모든 자기가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작가도 종류가 있는데 너는 어떤 종류의 작가가 되고 싶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자기가 몸이 아파 보니까 현재 생활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. 희망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조용조용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아이가 보니까 이제 내신도 많이 잘 챙겼는데 그러면서 학교 반장인가 회장인가 그처럼 이렇게 임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, 이 학생이. 한특 기록도 정말 학교 선생님이 정말 대견한 것 같아요. 제가 봐더라도 제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한특이라도 정말 와, 이것을 어른 입장에서 받아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가 감명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면접 리허설 하다가 제가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가 있었어요. 그게 언제였었냐면
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동아리 활동에 이제 그 학생의 문예부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 동아리 활동 이런 기록이 있어요. 자, 중학교 때 어린 시절, 그러니까 중1 때인가 읽었던 어린 왕자 책에 마음에 드는 구절이 다시 읽고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문해부에서 다시 한번 어린 왕자를 읽었다라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이제 평가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.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, 아니, 어린 왕자에 무슨 문구가 감명 깊어가지고 다시 읽게 됐나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어린 왕자에 무슨 문구가 그렇게 감명 깊었어?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. 어린 왕자 이런 내용 아시잖아요. 너가 뭐 4시부터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텐데 라는 문구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그 문구가 가장 감명 깊었다라는 거예요.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이 학생의 남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좀 울컥했어요. 정말 그 어른들도 힘들다라는 치료를 중학교 그 어린 나이에 중1 때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버틸 수 있게 만든 그 문구가 어린 왕자의 문구였구나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 학생 결국은 내신의 3점대 초까지 끌어올렸습니다. 고등학교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국어 국문학교 합격을 했어요. 이제 이 학생에서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이제 좀 이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면접에서 많이 좀 약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 학생에 많은 의욕을 많이 심어주고 싶었고 자신감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랬어요. 정말 넌 대단한 애야. 넌 정말 인간 승리했고 정말 너는 어른들도 정말 이겨내기 어려운 것을 너는 이겨냈고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이 대학교 입학할 자격이 있고 작가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은 격려를 받고 제가 동기부여를 받았어요. 와, 나는 왜 그러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예비 고3, 예비 고2, 예비 고1,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물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시죠? 여러분들 지금 축구하실 수 있죠?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을 수 있는 치킨 드실 수 있죠?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더구나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? 건강하시잖아요.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환경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갔던 학생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,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